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이죠. 남극에선 영하 50도의 혹한을 버티는 황제 펭귄이 살고 있는데요. 황제 펭귄이 혹한을 버티는 생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몸의 구조와 협동심입니다. 안과 밖의 자리를 바꿔가며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황제 펭귄의 협동심, 바로 허들링입니다. 허들링으로 안팎의 온도 차이는 약 10도입니다. 만약 한 마리의 이기심으로 무리의 균형이 깨졌다면 황제 펭귄이 생존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돕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협업. 전통시장에도 협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경쟁만 하는 사회, 과연 살만할까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경쟁. 그러나 경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협력입니다.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가게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더불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바로 우리 전통시장입니다. 가게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전체가 어우러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다른 가게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순간이 있는데요. 서로 경쟁하고 협업하며 함께 성장하는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사의 비밀 첫 회 강사로 나와주셨잖아요.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순회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다니고 있고요. 그때 네. 당시에 798곳이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850여 곳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강의 이어가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경쟁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점포를 경영하다 보면 경쟁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 또 반대로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점포 경영, 타점포 관리의 경쟁과 협업편은 경쟁도 협업도 나의 의지에 따라 성패가 달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시면 강원도 속초 관광수산시장이라는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강원도의 부엌이라고 불릴 만큼 강원도에서 나는 특산물과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들이 아주 많은 시장이고요. 상인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관광시장이자 또 상인분들이 좋아하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자타공인 닭강정인데요.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는 기본 닭강정을 기반으로 더덕 닭강정, 코다리 닭강정과 같이 다른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닭강정들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닭강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점과는 차별화된 내 상점이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품목을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존재하는 상점과 어떠한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옆에 상점과 어떻게 하면 협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처럼 전문화되고 특화된 시장들에서 이제 협업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협업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많은 시장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장들이 전문 특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특화 시장은 대표적으로 수산시장과 축산시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수산시장과 축산시장은 약 50여 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시장과 수산시장은 대규모 상점들이 모여있는 시장들이고요. 최소 100개에서 1000개 이상의 상점들을 가진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건어물 특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건어물 시장입니다. 멸치가 뛰어놀고 오징어가 말려져 있고 또 조기를 파는 이 시장에서 많은 상인들이 같은 품목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마장동 축산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목시장인 대구 서문시장과 또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포목과 한복을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 특화 시장들의 특징은 불꽃 튀는 경쟁을 통해서 옆 가게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또 같은 품목을 상인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점만 하나만 독보적으로 스타 상점이 된다면 느낄 수 없는 옆 가게와 옆 가게가 같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시장들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종 업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만의 특화 상품이 필요한데요. 사실 나만의 특화 상품을 만드시라고 조언을 드리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특화 상품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남들과 다른 레시피를 만들거나 특허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또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내가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는, 특화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과일 가게를 운영한다면 저는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과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사과의 품종과 그리고 사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시기마다 다르게 나오는 사과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점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과 또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 상점에 찾아오면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단순히 지역 주민과 관광객뿐만 아니라 방송국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우리 상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소믈리에라는 직업, 사과 도슨트라는 직업을 달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과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단순히 사과를 취급하는 과일가게 주인에서 벗어나서 이 사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만의 특화 상품이라는 게 사과를 똑같이 취급하지만 단순히 과일가게 주인과 사과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달고 판매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오늘은 사과라는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포목일 수도 있고 또 방앗간의 참기름일 수도 있고 또 채소가게의 상추일 수도 있습니다. 상추 소믈리에는 어떨까요? 상추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신다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유일한 그리고 독보적인 상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그리고 소상공인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변하면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를 가진 상인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점점 사람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가진 상인들이 존재했을 때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통해서 이 상권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종업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특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상점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서 전국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이 상품만큼은 내가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째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상점만의 색깔을 가지라라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색깔은 우리 상점에 대한 컨셉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컨셉이라는 것은 우리 상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점에서 쓰이는 정말 필요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색깔은 예를 들면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바다 색깔과 같은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채소를 파는 상점 같은 경우는 땅의 색깔, 밭의 색깔인 황토색과 그리고 채소의 색깔인 초록색을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상점에 맞는 색깔을 선택하셨을 때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훨씬 더 눈에 잘 띄고 또 선호되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로 이야기를 퍼뜨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퍼뜨리라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상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를 판매하는 상점 같은 경우 이 감자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감자를 가져온 상인에 대해서 또 유통업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소비자가 이 상품이 취급되는 과정을 신뢰하게 되고 또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동종업계에서 협업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옆에 있는 가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산성시장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공주 산성시장을 가시면 사실 알밤이 가장 유명한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알밤 카스테라라든지 알밤 막걸리와 같은 특산물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주 산성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거기 알밤으로 유명한데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건 이미 소비자들로 하여금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공주 산성시장이 알밤으로 유명한 시장이고 알밤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걸 뜻하는데요. 그 외에도 정선 아리랑 시장 같은 경우는 나물로 유명한 시장이고요. 단양 구경시장은 흑마늘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부평 깡통시장은 어묵골목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또 마포구에 있는 도화동 갈매기 골목 같은 경우는 갈매기 고기가 유명한 시장인데요. 이 시장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상인들이 협업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상권들이라고 팍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협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만 있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도 또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우리 상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종업계의 협업과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타종업계에 계시는 분들과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의 문화 만들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상추와 깻잎을 사는 손님들에게는 정육점과 슈퍼마켓을 같이 소개해 드릴 것 같은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추와 깻잎만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날은 삼겹살 파티를 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나와 가까운 상점인 정육점과 슈퍼마켓을 소개해 드리면
정육점에서는 그 상추와 깻잎으로 싸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슈퍼마켓에서는 맥주라든지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자와 다른 상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상점이 잘 되는 만큼 다른 상점도 잘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상권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상점을 영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쟁과 협업보다 내가 이 상점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또 소상공인 상권도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렸던 조언의 가장 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상권을 움직이는 상인이 전문가가 됐을 때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쟁자가 아니라 반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이 상점으로 배우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단순히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입장이 아니라 이 상점에 가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더 나은 상품,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는 서울에 위치한 망원시장. 똘똘 뭉친 협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후다닥 분주한 망원시장 상인들. 물건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딘가를 향해 영차 부지런히도 가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건 가지러 가요. 어떤 물건이요? 우리 바자에 팔는 물건을 저 현장이 아까 거기거든요. 거기다가 갖다 놔서 이따 11시에 오픈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건 맡겨놓듯 상품을 하나씩 내놓는 상인들. 이건 또 무슨 광경이랍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으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직접 제조한 두부를 지금 찬조를 하거든요. 기부를 하거든요. 지금 두부 가지러 왔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망원시장 나눔 대바자회. 여러 상인들에게 기증받은 물품을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매년 개최한다는군요. 오시는 손님들 때문에 우리 먹고 사니까 우리도 도움을 주는 거죠. 서로. 슬슬 본격적인 바자회를 열기 위해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 상인들. 실수도 없을 텐데 각 점포에서 전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참여하다 보니 십시일반으로 모인 다양한 기증품들. 정말 없는 것이 없구마잉. 뭐 입을 집은 입을 내놓고 속옷 집은 속옷 내놓고 화장품 집은 화장품 내놓고. 한편 뭔가를 열심히 작업 중인 한 상인. 가격표를 붙이는 거군요. 그런데 가격이 꽤나 파격적입니다. 반 다운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파는 사장님들이 가격 게시를 하시면 거기서 저희가 그냥 50%까지. 시장에서 파는 동일 제품을 바자회를 통해 정상가 최대 절반으로 판매하니 요런 기회를 놓칠 소냐? 좋은 뜻에서 우리 돕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망원시장을 찾아주신 구주민들한테 싼 가격에 또 저희도 또 혜택도 드리고 좋은 일이죠. 년도 망원시장 대바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시작부터 진즉 몰려든 인파. 손님들 입장에서야 품질 좋고 가격 좋고 의미 좋으니 인기가 나날이 높을 수밖에요. 싸고 또 여기 망원시장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독거노인도 돕는다니까 많이 사가지고 서로 싸게 사고 노인도 돕고 너무 좋아요. 저렴하고 물건도 너무 좋아요. 바자회 할 때마다 항상 와요.
연말의 훈훈한 따뜻함을 선사한 망원시장 대바자회. 구매한 손님도 파는 상인도 더불어 함께하기에 행복함이 더욱 물씬 풍기는 게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바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함께 모여 좋은 성과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업의 힘. 바자회 시작한 지 1시간, 전 상품 판매 대성공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가지고 뭔가 상인들도 이제 지역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그 망원시장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인분들한테 굉장히 좀 호의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체험이 있음을 몸소 보여준 망원시장 상인분들.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우리 망원시장 상인 여러분. 앞으로도 쭉 감동을 파는 멋진 시장으로 더욱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 분들 중에는 내 장사만 잘하면 되지 막 피곤하게 주변 가게들하고 협업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강사님, 그렇다면 협업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나 하나만 성장해서 성공해서 잘 되는 공간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는 특수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강의에서는 기존 상인들 간의 협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신규 상인분들이 기존 상인들과 잘 어울리고 또 효과적인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강사님께서도 시장 상인이시잖아요.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지 않은데요. 조언이라는 게 사실 대화하라 그리고 소통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쉬운 건데요. 많은 상인들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바로 옆집에 있는 옆 가게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상인분들도 아주 많거든요. 네. 관계가 나빠서 네네. 대화를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내가 내 업을 읽어가기 힘들어서 사실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 커피 한 잔 나눠 먹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만 만들더라도 쉽게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화와 소통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희준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장사의 비밀 무엇일까요? 네, 전통시장의 협업은 땡땡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협업은 이것과 같다 이런 게 아닐까요?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비슷한데요. 네, 시장의 시너지 효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치킨과 맥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 용어로 치맥이라고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주잖아요. 네. 아닌가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협업은 김밥과 같다고요? 네, 전통시장의 협업은 김밥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김밥을 먹다 보면 그 안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네, 특히 요즘에는 뭐 치즈도 들어가고 돈가스도 들어가고 맞아요. 다양한 이제 먹거리들이 들어가는데 네. 김밥의 생명은 이 다양한 식재료들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네,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또 이 어우러짐 영양 성분에 따라서 맛있다, 맛없다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상인들의 대화, 상인들의 협업도 사실은 잘 어우러짐으로써 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의 협업은 김밥과 같다라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김밥처럼 전통시장의 점포들도 잘 어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에도 땡땡이 있어야 한다. 얼핏 드는 생각에는요. 경쟁에도 상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상도라는 답이 아주 근접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고 이어가도록 네. 할까요? 궁금한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요? 네, 상도하고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질서라는 게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질서가 필요한데 너무 경쟁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이 질서를 깜빡 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고 네. 평생 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옆 가게와 우리 가게가 상생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우리 상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에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질서 있게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점포들과 서로 경쟁하고도 협업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경쟁을 하면 다른 상점이 우리 상점을 너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따라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시장의 상인이 30만 명이고 소상공인이 300만 명입니다. 네, 경쟁과 협업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단순히 이 경쟁과 협업이 그 경쟁과 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장사의 비밀을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청년 상인이기 때문에 더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해설사 이희준 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협업하고 때론 질서 있게 경쟁하는 장사 문화,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가게에서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공하는 청년 창업의 비밀이 공개될 텐데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